저의 SNS를 한 번씩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는 지난 2000년부터 그 김영도 선생님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편지도 주고받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쓰신 수필집을 사실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수필집은 사실 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사정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그 일부하고 저의 편지를 이렇게 교사로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원고는 선생님께서 2000년 4월경부터 2020년 4월경부터 2021년 4월까지 한 약 1년간 쓰신 원고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거의 한 편당 원고지 5, 6매 정도의 수필이 잡문이고, 그리고 총 180편 정도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원고지 매수로는 한 1100매 정도 되는 양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조금 잘리긴 했는데 4월은 잔인했다라고 처음에 시작이 돼요. 이때 당시에 굉장히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사회가 혼란했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원래도 이렇게 글 중에 T.S. 엘리엇의 4월은 잔인했다라는 이 문구가 나오는 시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역시 이 글도 4월은 잔인했다로 시작하지만 끝내 책으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총 180편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몇 편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그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총 180편의 책이 제가 목록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그때 생각나는 대로 좀 쓰신 글들이 많아요. 그때 코로나 국면에서 이렇게 그때 생각나는 대로 쓰신 글들이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이 직전에 2000년에 리리 출판사에서 선생님의 마지막 요고집이죠. 서재 등산가라는 책을 막 발간을 하고 난 이후여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겹치는 내용이 많고 중복되는 또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생님께서 여기 보시면 2020년 11월인데 이때 산서회에서 서재 등산가가 나오고 나서 출판 기념회를 열어드렸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자리에 함께 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 곧바로 선생님 또 책을 출간을 하기가 조금 저희로서는 그 이전에 대한 출판사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겹치는 내용도 많고, 만약에 책을 발간을 한다면 조금 더 새로운 내용들로 이렇게 다시 요청을 드려야겠다 해서 미루게 됐는데, 결국에는 선생님께서 없던 걸로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저한테도 이렇게 연락을 주셨고, 저희 발행인이신 남선우 대표님께도 연락을 주셔서 안 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몇 편을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글 몇 편을 오늘 정리를 했고, 근데 순서는 아까 보신 총 180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다시 비슷한 글들끼리 묶어서 장을 새로 엮었고 제목도 새로 붙였습니다. 아마 여기 오늘 받으신 책자하고 번갈아 가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책 편집 때문에 선생님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그랬는데, 코로나가 그때 막 심해지면서 방역 패스라는 게 없으면은 어디 공공장소에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너무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우리 편지로 하자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편지하겠습니다 하고서 편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마 2021년 가을부터 그 다음 이제 한 5, 6월 무렵까지 그렇게 선생님하고 편지로 왕래를 했어요.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신 이 편지들이고요. 그 편지 내용 중에서 또 특별히 와닿는 그런
문구들을 제가 발췌를 해서 여기 원고에 같이 이제 교차로 이렇게 실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제가 1장 제목을 이렇게 데보르펀이라는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이게 독일어인데요. 네, 독일어로 던져졌다 이런 피동형의 동사예요. 근데 굉장히 재미없는 말인데 이 선생님의 원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말은 그 독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한 말인데요. 그 하이데거가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세상에 내던져진, 그러니까 이 게보르펀이라는 말은 여기서 왔습니다. 내던져진 존재인데, 근데 그거는 타고난 운명이지만 앞으로의 나에게는 자유가 있고 그 나의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던지는 것이 가능성이다. 이런 전문을 읽어보면 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상이 선생님 글 전반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글 중에 나는 후회도 불만도 없다라는 내용을 보면 내가 살아온 길은 파란만장과도 같았다. 도대체 조용하고 평탄한 날이 없었다. 거의 1924년에 태어나셔서 100년을 사시면서 온갖 우리 그 근현대사의 온갖 질곡을 온몸으로 겪으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내 인생은 풍랑은 잦아든 때가 없었고 거의 파란만장이었고 평탄하지가 않았다. 이런 말씀을 게보르펀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요. 그렇지만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나의 자유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역경과 시련을 뚫고 나간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셨습니다. 네, 책 내용에 살펴보면은요, 나도 젊었었다라는 글에서는 나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고 내 인생을 싸우면서 개척했다. 언제나 이런 말씀, 그리고 인생을 투쟁으로 여기고 싸우다시피 했다. 그리고 역경 속에 헤매면서도 앞만 보고 달리다시피 한 인생이었다. 그리고 쭉 보면은 그렇게 나에게 세상에 난 아무것도 없이 내던져졌고 역경과 시련이 있었지만 본인은 항상 그 자체를 투쟁으로 생각하고 전신을 일삼았다. 이런 표현들이 글 전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1장에 제가 묶은 글들은 그런 본인의 인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 중에서 그 책자 46페이지를 보시면요, 대학 예과 시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즐거웠던 시기라고 여러 번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 2년여간의 대학 예과 시절을 굉장히 잊지 못하고 항상 생각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여기 4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학부 진학이 보장되어 있었으나 강의에는 충실했고 특히 테오도르 슈토름의 인멘제라는 책을 굉장히 원서로서 좋아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인멘제라는 책은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편지를 이렇게 서신을 나누던 그 시간에도 항상 인멘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 휴지에다가 이렇게 저한테 써서 주신 거예요. 내가 1946년 대학 시절에 읽은 책인데 이제 뭐 인멘제에서 제라는 거는 호반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인멘 호수라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결론은 재밌으니까 너도 읽어봐라. 이러고 추천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도 이렇게 사서 읽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이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본인하고의 어떤 연결고리라던가 그리고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은 책을 이렇게 정리한 거를 천천히 읽어봐 주시고요. 48페이지에 보면 대학로 카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선생님하고 만남을 아실 거예요. 다들 이 대학로 카페에서 만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사진 찾아보니까 이 한 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 2017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그때 그 산악박물관에서 한국이 에베레스트 40주년 기념으로 세미나를 했는데 당시에 김영도 선생님 그리고 이용대 선생님, 나은선우 선생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그 논의를 하려고 한번 만나자 했는데 여지없이 그때도 대학로 스타벅스였습니다. 여기 그 센터에 있는 그 건물 빨간 벽돌 보이시죠? 항상 여기서 만남을 가졌었고 그 해에 이제 겨울 무렵에 이렇게 세미나를 다 같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의정부 중에서도 말년에 이렇게 더 안쪽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이러면서 대학로 스타벅스까지 좀 나오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후의 만남은 수유역에 있는 스타벅스였습니다. 아마 김영도 선생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항상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은 항상 이 모습으로 무언가를 쓰고 계시거나 번역을 하고 계시거나 읽고 계시거나 항상 이 모습으로 1시간 일찍 나와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만남도 한 달에 한 번 이 수요에 있는 카페였고요. 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선생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사람을 두 분류로 분류를 하는데 산에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산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책을 읽는 사람, 안 읽는 사람, 그 중에서도 글을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만났을 때도 그 말씀을 하시고 글 쓰는 일, 책 자신의 경험과 체험과 그 사유를 글로 쓰는 일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산악인은 책을 읽고 자신의 글을 써야 한다. 많을 필요도 없다. 자신의 철학과 경험을 진솔하게 써내려간 한 권의 책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해주셨고 저는 항상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책 여기 자료집 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이렇게 사실 아까 김병준 발표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원고를 그냥 원고지에 그대로 쓰세요. 따로 옮기는 법도 없으시고 그렇게 원고지에 그대로 쓰시지만 별로 틀리는 법도 잘 없으십니다. 근데 이제 저하고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을 때 보면은 저한테 항상 어쩌면 그 불편한 손으로 그렇게 다자치듯이 글씨를 또박또박 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편지 한 통을 쓰려면 며칠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 쓰지 못하고 한 번에 다 쓰지 못하고 아까 김병준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를 앞에 놓고 원고 쓰듯이 썼다가 고치고 또 덧붙이고 그렇게 완성되고 나면은 이제 책상 앞에 앉아서 만년필을 들고서 또박또박 그렇게 써내려갔는데 또 하루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편지의 텀이 한 2, 3주 정도 됐는데 그게 상당히 사실 저한테도 한편으로는 즐거움이었고 한편으로는 조금 숙제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쓴 편지인데 사실 선생님께서 제 편지를 좀 서사시 같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선생님과만 나누고 싶어서 블러 처리를 했는데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편지 쓰는 게. 그 다음으로는 그 52페이지에 글이 쓰고 싶다라는
네, 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기억하는 시는 분들은 거의 뭐 쓰고 계신 모습, 그리고 항상 네, 글쓰기를 강조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을 많이 기억을 할 텐데요. 근데 선생님은 말년에 들어서 특히 더 글을 쓰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기 에세이에도 있지만 편지에도 이런 표현들이 종종 보였는데요. 평생 책상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글 쓰는 일로 본인 시간을 보내셨는데, 본인에게 글이란 대단한 일이 아니고 그냥 이제 일종의 생활 습관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글이란 사색의 산물이며 글을 더 이상 쓰지 못할 때는 인생이 끝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밑에 이제 4월 30일 날 쓴 편지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죠. 결국 남는 것은 자신의 글이라고.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글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굉장히 서운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편지라는 글을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또 편지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나중에는 이제 뭐 말년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 사실 잘 만나지 않고 누가 만나자고 하면은 편지로 하시죠, 이렇게 하고서 말으셨는데, 그 저하고 쓴 편지에는 그 편지 쓰는 일에 대한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상해져서 편지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됐지만 편지라도 쓰니 마음이 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네, 기다리던 편지를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조금 말씀이 맨날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지만 답장이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래도 나는 섭섭하지 않다 하시면서도 항상 편지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답장이 오기를. 네, 근데 편지 쓰는 사람이 잘 없어서 굉장히 서운하다, 이런 표현들을 거의 매번 편지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 아래 부분은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그 다음 5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4페이지, 그러니까 3장의 제목은 제가 에코오모라고 지었습니다. 이 말은 그 니체가 한 말인데요. 나를 보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김영도 선생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했던 이유가 아마 이 부분 때문일 것 같아요. 끊임없는 자기 성찰, 항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성찰을 하신 그 모습이 굉장히 너무 좋았고, 그리고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 중에 55페이지 가운데 보면 나의 철학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굉장히 원래가 철학 전공이셨고, 선생님 글의 전반에 이런 철학적인 표현, 명언들이,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어요. 잘 살펴보면은. 그래서 나의 철학이라는 글인데, 지금 이거는 2017년에 하루제 클럽에서 출간한 그 라인홀트 메스너의 나의 인생 나의 철학이라는 책인데요. 그 옆에 원저 제목을 보시면 그냥 나의 인생만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선생님께서 이 책은 아마 이 책 이후로 메스너가 이 책이 마지막 책이 될 것이다, 나의 인생이라는 책을 지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집대성해서 담은 책인 것 같다 하시면서 그 제목을 나의 인생 나의 철학이라는 말을 붙이셨다고 역자의 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어떤 철학적인 사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남선우 소장님께서는 그 어떤 등산에 관련된 명언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평소에 선생님 글을 보면 이 금언, 그리고 많은
이런 경구들이 많이 나와요. 철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선생님께서 굉장히 사랑하고 즐겨 사용하셨던 표현들입니다. 그 말에는 비트겐슈타인이 한 말이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다 이런 말씀. 그리고 제일 사랑하셨던 말은 그 칸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는 찬란한 별 하늘, 내 안에는 도덕률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고 글 전반에 여러 번 자주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자주 나오는데 말년에 제 편지에도 좀 많이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네. 성경 시편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들 아시죠? 이 김영도 선생님의 서체 누군가는 이 책을 영도체라고 하던데 알아보시기가 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때도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자고로 많은 서년들이 인생에 대한 글을 남겼지만 필경은 성경 전도서의 글대로 헛되고 헛된 것인데 그런 속에서 살아왔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름 아닌 인생 아니겠어요? 끝내는 자기가 그저 보람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곽정혜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나는 믿어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56페이지 아래에 보면 나는 시대착오인가 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1세기 가까이 살아오시면서 자기 성찰을 하시면서 나는 시대착오적인가 이런 사유를 하는 그런 글인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절대 아닌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도 선생님은 제가 아는 어르신 중에 그리고 선배님 중에 제일 유연한 그런 사고를 가지셨고 그리고 굉장히 사고의 폭이 넓으셨고 그리고 제일 아름다운 언어로 말을 할 줄 아는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실 그냥 속된 말로 하면 절대 꼰대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 57페이지 가운데 보면 우연히 근년에 에베레스트에 갔던 젊은이와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접니다. 바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그 밑에 보면은 그 편지 내용에도 사실 우리 사이에 그렇게 서신을 교환할 처지는 아닌데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왜냐하면 선생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57세가 차이가 납니다. 두 세대도 아니고 한 3세대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서신을 교환하고 서로 이야기가 통하니까 너무 그 사이가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알피니스트라고 제가 제목을 단 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인생 그러니까 후반기에 그 알피니스트로서의 삶을 사셨는데요. 이게 아마 그 에베레스트 훈련 당시의 사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글에 보면 58페이지에 보면은 일찍이 철학으로 출발했지만 도중에 등산 세계와 만나서 오직 등산과 일로의 길을 걷게 되었으나 여기에는 조금도 후회나 실망이 없으며 오히려 인생의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산과의 만남은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이었으며 나는 그 후기 인생에서 열악한 우리나라 자연 조건과 싸워온 것을 자부하고 있다. 그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역시 그 에베레스트 원정 훈련 때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57세 차이라는 게 저는 이때 20대였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거의 갓 서른이 됐을 무렵이고 선생님 이때 미수여서 그 88세 미수 기념식이었습니다. 당시에 행사장에 있던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어려가지고 꽃 화동을 해라, 너가 꽃다발을 전해드려라 해서 갑자기 무대에 올라가게 된 사진인데요. 아마 선생님하고 가까이 지내게 된 제일 처음의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거의 너무 많은 나이 차이가 나고 세대 차이가 나지만 저희는 한 번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어떤 세대의 벽이라던가 생각의 차이라던가 이런 걸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네. 그 산이라는 매개로 인해서 항상 그렇게 좀 친구처럼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이때를 계기로 이제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저를 달리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가까이 생각을 했고, 이 원고는 저의 그 책인 선택의 그 교정지예요. 제가 이 책을 탈고를 하자마자 제일 먼저 프린트를 해서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선생님께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냈더니 선생님께서 다 읽어보시고 더 적확한 표현으로 바꿔주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런 내용은 이렇게 고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있으시면 이렇게 글로 아주 좋아요, 멋있다 이렇게 남겨주시기도 하셨어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너무나 감사하고, 네, 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추천사도 써주셨는데요. 그게 네, 원고지 한 장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항상 저의 그 에베레스트에서 제가 겪었던 일을 시련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련은 나의 자의를 가지고 제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제가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에 관한 부분은 이제 이후에 쭉 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제 편지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늘날 하루제에서 산악 고전들이 나오고 알피니스트라는 책도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네, 우리 산악 문화가 이렇게 더 풍성해지는 거를 항상 좋게 바라봐 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 한국 등산연구소 이제 세미나에 대해서 본인께서 한번 열자고 저희 이대 소장님이신 안성 소장님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산악계의 발전을 위해서 그 수준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자리를 항상 선생님께서 이런 자리가 열리기를 바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등산연구소는 2022년 10월이었죠. 이제 날짜를 보니까 딱 2년 전이더라고요. 네,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이 등산 세미나를 시작을 해서 작년 그리고 올해 2차례까지 이렇게 계속 세미나를 개최를 하면서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김현도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는 열심히 그 산악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그리고 관심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장은 제가 제목을 아벤트로트라고 지었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굉장히 사랑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모르겐로트, 아벤트로트, 그리고 세레니티, 이멘시티 이런 말씀을 굉장히 여러 이렇게 원고에서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알아서 항상 산에서 노을이 아름다운 모습을 찍거나 이런 적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문자로 이제 막 보내드리고 그랬어요. 이때는 이제 제가 어떤 섬에 갔는데 또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서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더니, 여기는 잘렸지만 이때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으면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것처럼 크크
이런 표현들도 네, 자주 하시면서 좀 좋아해 주셨습니다.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입니다. 여기 61페이지에 모두 버릴 때라는 원고 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 데라다 도라이코의 네, 야부코지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굉장히 그 글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아까 처음에 김병준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학생 때 읽었던 수필 그리고 강승혁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일본의 수필들의 대표적인 게 아마 이 도토리라는 이 수필일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만났을 때 이 원고에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마침 그때 당시에 나온 책이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찾아서 선생님과 네, 또 대화를 주고받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이런 책이 나온다는 걸 굉장히 한편으로는 즐거워하시고 궁금해하시고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인종의 말이라던가 네,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여러 사람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네, 본인은 뭐 남길 말은 특별히 없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62페이지에 가운데 보면 저한테 쓴 그 편지에 보면 나는 요즘 잠자리에 늘 그 인맨제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을 회상하면서 네, 잠들고는 한다고 하셨습니다. 딱 이 한 장이에요. 이 마지막 한 장인데 이 부분을 독일어 원문으로 외우면서 항상 잠자리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랬고요. 일단은 그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 글은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 원고 속에 녹여낼까 하다가 글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네, 그냥 발표에서만 하고 글은 그냥 선생님께서 쓰신 글 수필과 제 편지만 교차로 엮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